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내일 공부할 종목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들을 주석을 달아보기 전에 이렇게 종목은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만은 요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양자가 끌고 있는 이 시장은 양자들이 이제 조금 무너지는 모습이라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듯한데요. 다른 테마들이 지금 강력하게 달라붙는 테마들이 없기 때문에 유리기판 애들이 좀 움직여 보았지만 역시 힘의 한계는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외에 뭐 바이러스 관련주라든지 뭐 HBM 관련주라든지 여러 관련주들이 시장을 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끌고 가지는 못하고 있죠. 즉 각계전투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로 모든 매매에 있어서 끌고 가는 매매는 자제를 하고 잘라먹는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참조하시고 봐주시고, 두 번째로는 제가 종목을 이렇게 도출을 시킬 때는 항시 두 가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가볍게 3% 5% 정도 먹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편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을 먹어도 승부를 걸 수 있는 종목에다 승부를 걸 것인가, 세 번째는 흔히 말하는 시장의 주도주들 가지고 놀아야 될 것인가. 사람마다 각기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차이가 있고 스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아우러서 다 조합을 만들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죠. 더군다나 이런 각계전투 시장이 되면 종목을 도출시키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내일 같은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매매에 대한 욕심보다는 종목을 최대한 간결하게 해서 한두 종목에서 반드시 승부를 보고 셔터 문을 내려야 합니다. 문을 닫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꼭 그 점은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바이오 보겠습니다. 내일은 강성 종목들 위로 좀 뽑아 놓았는데요. 주석을 달면서 나머지 부분도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루 앞을 예측해서 하는 종목이라 모든것이 다 맞을 수는 없겠죠. 자, 최대한 그래도 해봅시다. K바이오 시간에 6.5%입니다. 어차피 바이러스 관련주들은 하나는 잡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K바이오는 시가가 좀 높더라도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규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반드시 시가 프로 유동매매를 해야 됩니다. 시가가 6% 잡히면 6%대에서, 시가가 5% 잡히면 5%대 안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가 5% 잡힌데 4%로 밀리면 일단 나와서 봐야 합니다. 5%대를 돌파하기 전까지 손을 대지 않는다. 그것이 시가 프로 기준 유동매매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떡할지 몰라도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조해서 봅니다. 살아나면 무조건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끊어먹는 매매로 합니다. 두 번째, SKC와 인바이오젠을 보겠습니다. SKC 오늘 모습이 나쁘진 않은데 아직 좀 부족한가 봐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황씨 아저씨가 내뱉은 말도 있고 또 SK 회장이 돌아서면서 한 말도 있는 것이 많은 관심을 끌었겠죠. 시간에 3.9% 올라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3% 이상으로 잡히는 종목들은 무조건 하고 시가 프로 유동매매를 해야 되는,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내일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그래서 한두 종목에 마무리를 짓고 금요일장은 가만히 시장을 봐야 되죠. 다음은 인바이오젠입니다.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내일 상장 유지 결정이 났습니다. 상장 유지 결정이 나서 내일부터 거래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장 유지 결정은 예전에 뭐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요즘엔 조금 약간 결이 틀려요. 아침에 한번 음봉으로 밀어주고 갈 수도 있으니까 요즘에 종목이 없어서 아마 이슈주가 없어서 관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인바이오젠 내일 흐름을 보면서 이것은 감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그리고 초보자들은 공부 삼아서 꼭 가볍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리하게
비중을 쉬지 않는다. 현대 ADM. 아직까지 이 재료는 살아있죠. 현대 ADM은 살아있는데 시간의 3%. 우리는 내일 여기 2600원 기준가만 가지고 대응을 합시다. 조금 더 주고 들어가더라도 2600을 깰 때는 나온다. 나와서 본다 말이죠. 다시 2600 회복하면 들어간다. 아주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포롱 티슈진. 어제 나왔던 오늘 종목이기도 했는데 오늘 좀 올랐죠. 오늘 좀 올랐으니까 일단 전고점을 일단 몸통으로 뚫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간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3만원 기준가. 이 3만원 기준가 가격이 딱 기억하기 좋게 정하는 겁니다. 돌파하면 진행을 한다는 전략으로 합니다. T3 모습은 참 그럴듯하기 좋은데 아직 방향성을 완전히 못 잡고 있죠. 그죠? 내일도 한번 또 추적을 또 합시다. 오늘도 기관들이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이제 사고는 있는데 내일은 더 지될지 모르죠. 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반드시 보합 기준가만 가지고만 대응을 하세요. 그것만 지키면 절대로 다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니까 항상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산일전기. 이 종목은 좀 애매한 종목인데요. 산일전기는 내일 LS 에코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하고 같이 놓고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LS 에코에너지를 보셔도 좋은데 일단 산일전기가 시간에 3% 올려놨기 때문에 먼저는 봐주셔야 돼요. 손절폭이나 기준가는 7만원 기준가 잡고 2%대죠. 3%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이 기준가만 깨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지키세요. 상승하면 홀딩을 해야 됩니다. LS 에코에너지와 같이 놓고 봅니다. 워닝홀딩스. 재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재료가 우리 흔히 말하는 재료라는 것이 직접적인 재료가 있고 간접적인 재료가 있고 또 다리 건너는 재료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참 요령이죠. 키워드가 나쁘지 않고 세계 최고의 꿈의 소자가 떴고 이게 그죠? 개발 성공. 꼭 워닝홀딩스가 이걸 개발 성공한 것처럼 이제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내일 시가는 좀 높겠죠.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시가 높은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도 시가가 높다는 것은 내일 싸움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벌써 오늘 시간 내에서 싸움을 벌여놨지 않습니까? 한판 승부가 벌어졌거든요.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저 아침에 한 시가 뭐 10% 뛰었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조금 꼬리 달아주고 다시 상승을 해서 맞출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약간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시가 높은 것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이슈가 재료가 씨가 말라버린 이 시장에서는 잘 봐줘야 되죠. 파미셀 오늘 10% 정도 올라가 좀 맞췄습니다. 모습이 참 예쁘게 잘 가네요. 오늘 20만주 외국인은 16만주 물량은 많이 넣었네요. 계속 팔더니 우리는 9,500원 돌파하면 이 가격 하나만 가지고 대응을 합시다. 진입가 청산을 한다. 자, 요 밑에 애들은 이제 문제아들이죠. 문제아들. 하지만 안 봐줄 수 없는 애들이죠. 일단 경남스틸은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시간에 상한가를 가했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히 뭐 대선 뭐 그런 이야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국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와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또 안 봐줄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홍준표 관련주로 보면 경남스틸이 상한가를 가 있고 그 밑에 보면 한국선제 같은 게 7% 정도 올라가 있고 휴맥스홀딩스 6.6% 그리고 DSR제가 6% 세우글로벌이 6.0% 보강산업이 5.5% 그 외에 다수의 종목들이 다 지금 시간에 다 올려놓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에 상한가 가는 종목은 아주 특별한 종목이 아니고는 저는 별로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어떠한 세력들이 미리 선빵을 때려놓은 종목들은 그들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의도대로 또 움직이는 것 또한
나쁘기도 하고 해서 웬만하면 시간의 상가 종목은 잘 보지를 않아요. 하지만 일단은 이 사람의 인지도나 여러 가지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요즘 시국에 맞물려 돌아가는 사회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테마주를 할 때는 머리와 꼬리를 잡고 하자 하면 어쩌고, 안 그러면 머리를 보고 꼬리를 잡고 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로 믿음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밑에 애들 6%짜리 5%짜리 4%짜리 꼬리 잡을 거라고 이래 했다가 밑에 꼬리를 대고 놀다가는 많이 다칠 확률이 있죠. 그래서 일단 머리부터 한번 조져보고 이놈이 진정성이 있고 정말 그렇다면 그때 가서 꼬리를 봐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머리를 봅시다. 경남스틸 아침 시가가 얼마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시가 프로 기준유도 매매 그것만 딱 지키면 다칠 일 없어요. 다음은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쪽은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아직까지 진행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러한데 이걸 또 봐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죠. 하지만 안 봐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경남스틸이 지가 또 나와서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대학마다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남스틸 휙 죽어버리면 또 오리엔트 바이오가 또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런 약간의 각축적인 상황을 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것은 선방은 때리지 않고 좀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어디선가 수급이 들어오는 게 조금 눈에 보일 때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절대적으로 서둘지 않고 봅니다. 다음은 양자 관련주. 아직은 양자 관련주는 손을 댈 상황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함에도 지금 현재의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테마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의 미련이 남아 있거든요. 아이언쿠가 하루 만에 40~50%까지 급락을 하고 젠슨 황이 앞으로 2~3년 더 걸려야 된다 하고 5만 가지 말이 떠돌아도 그래도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봐준다. 이제는 뭐다? 이제는 기술적인 위치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처럼 다시 한국 첨단 소재를 가지고 또 실어야 될까? 그러기에는 한국 첨단 소재를 가지고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손을 대기는 뭐해요. 그래서 차라리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를 내일 한번 보자. 보합 기준과 딱 잡고 시가 1% 잡히는 보합 근처에 하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니까 청산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역시 시장은 그래도 대장주라고 한국 첨단을 가지고 놀지 그런 것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런 라닉스 같은 종목들도 사실은 내일 한 번쯤 봐야 될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 그래서 차라리 저는 한국 첨단을 보느니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나 라닉스를 한번 관심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간식권에 보고 있자라는 겁니다. 여차하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시장이 조용하게 있다면 뭔가 시장은 그냥 가만히 있진 않아요. 뭔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항시 관심 종목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 점 꼭 잊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스코 엠텍. 오랜만에 포스코 쪽에서 애들이 이제 하나가 상한가를 가는데 이 잔량이 4만 주밖에 없어요. 거래량은 상당합니다. 17억 가까이 일어나는데 4만 주 정도 물량인데 14,000짜리거든요. 과연 이러한 것의 신뢰성이 내일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은 드는데 재료는 1732억 원이죠. 최대주주 포스코의 1732억 원. 최근 매출액이 50%에 달하는 규모다. 재료는 참 좋은데 저들끼리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이제 내일 시장이 어떻게 받아줄까?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또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이유고 얘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또 한 번은 봐줘야 될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시가가 좀 과도하게 높은 발을 빼시고 한번 눌림을 줄 때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요령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시가가 너무 높으면 시가가 정상적인 시가 7, 8, 9% 이렇게 된다면 한번 승부를 걸어보지만 15%, 18%, 20% 이 되면 보내줘야 되죠. 그런 점만 잘 기억을 하시고 내일 불금은 그런 식으로 한번 한두 종목에서 승부를 본다는 그 전략으로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대요. 당분간은. 혼돈에 지금 2025년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든지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자, 사무팀들은 오늘은 뭐 별로 큰 수익은 없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팀 매매 현황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기 봐도 그렇게 종목들이 너무 혼재해서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상종목들 수익이 좀 좋아서 60% 정도가 상종목에서 수익이 나서 오늘 이것이 좀 큰 도움을 준 것 같고, 오늘 전체적으로 수익을 다 합쳐보면 한 130% 정도 수익은 나오는데 상종목이 그래도 한 60% 정도 큰 비중을 차지해서 좀 매매는 편했던 것 같은데, 상매매를 안 하고 대의 매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런 수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목요일 치고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화요일날 매매했던 거 하고 수요일날 매매했던 걸 보면 확실히 화요일, 수요일 쪽이 훨씬 수익률이 훨씬 크죠. 예, 훨씬 수익률이 큰데 목요일이라서 그런지 조금 수익률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매번 하루에 200%씩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200~300%씩. 목요일이니까 오늘 좀 조심스럽게 매매한 것도 좀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내일은 제가 늘상 우리 사무팀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은 남들 거 돌아보지 마라. 너무 공부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오히려 머리만 정신만 사납다. 그냥 누구나 아는 기본적인 상식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 밤낮으로 앉아가지고 세계 경제가 어떻고 트럼프가 어떻고 팔란티아가 어떻고 세계 경제 공황이 온다,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 하면서 이런, 그런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우리는 우리 할 것만 딱 하면 돼요. 우리 밥그릇만 딱 챙기면 하루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물론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마음 먹고 하면 여기 하루에 10% 지금 10%는 못 먹겠나요? 아무리 바보같이 해도. 하루에 이쪽에서 한 10% 20%도 하나 못 먹겠단 말이죠. 이런 대의 종목 만나래도 집중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도 아무도 있겠죠. 다 저만 같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못하시는 분들, 스킬이 약한 분들을 위주로 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스킬이 딸리시는 분들은 자꾸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꾸 따라오셔야 또 늘겠죠. 매매가 늘 거 아닙니까? 자, 내일도 차분하게 해서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세상사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은 제가 쓸 테니까 여러분들은 정신만 바짝 차리고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게 공부입니다. 공부가 따로 없어요. 실전에서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만큼 더 강력한 그 어떤 공부가 그거보다 더 강한 공부가 있겠나요? 살과 피가 튀는 이 실제 전장에서 공부를 한 그것만큼 좋은 공부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공부하고 계신다는 거 잘 아시고 열심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마무리 잘 하도록 합시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내일 잘 마무리하도록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